이번에는 이건 횡단보도가 보행자들이 건너고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예요. 네. 그런데 가다가 어떤 일이 있을까요? 횡단보도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우회전에서 뛰어와요. 몇 칸 안 넘어서 뛰어오잖아요. 이거 신호위반 사고 앤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입니다. 와, 가중 쳐버렸네. 두 개 다 위반된 거죠. 신호위반. 이거 사고 신호위반 사고예요. 저 피해자 많이 다쳤어요. 12주 진단이래요. 야 12주 신 아이고 형사처벌 무겁게 됩니다. 사고 나면 신호위반 사고로 형사처벌 받습니다. 아, 너무 무서워요. 자, 이 우회전 사고 정말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상황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에 겪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블랙박스 영상의 운전자 시선인데요. 그게 사실 안 보였거든요. 맞아요. 네. 반대로 보행자 입장에서는 내가 횡단보도가 초록불이니까 난 빨리 뛰어서 건너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운전을 하시면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굉장히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때까지 영상에서 봤던 것이 다 이 차량의 전방이 적색 신호였던 상황이었어요. 그럼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이제 그림을 보면서 어떻게 우회전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방이 적색 신호죠. 차량 진행방이 적색이에요. 그러면 먼저 항상 일시 정지를 해야 됩니다. 일시 정지를 한 다음에 이제 우회전을 하면서 봤더니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다. 그러면 보행자가 건널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서서히 우회전을 하면 돼요. 그런데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다. 그러면 보행자가 지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천천히 보면서 보행자가 없으면 그때 우회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이제 확실히 알았네요. 여기서 일시정지가 중요해요. 일시정지 살짝 그냥 선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요? 정말 자동차 바퀴가 딱 멈춰 서야 됩니다. 만약에 딱 멈춰 섰으면 보행자가 그렇죠. 올 걸 봤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자기 느낌상으로는 슥 지나가는 척 하면서 멈춰 섰던 것처럼 생각되는데 아니에요. 바퀴가 딱 서야 됩니다. 섰으면 사고가 안 날 겁니다. 자기랑 타협한 거야. 쓰지 않았는데 이 정도면 나선 것 쓴 같아. 거야. 이거 안 돼요. 반드시 자동차 타이어가 멈춘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보행자가 없을 때 그때 우회전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래봐야 뭐 한 몇 초 차이 안 나잖아. 뒤에서 섰을 때 빵빵거리니까 내가 앞으로 좀 가줘야 되나? 내가 잘못한 거 같아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나면서 가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무조건 멈춰야 되는 게 정석이라는 건데 운전석 쪽에는 사실 조수석 방향이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네. 사각지대가. 아까 영상에서도 정말 본 상황처럼 뒤쪽에서 오는 분은 녹색불을 보고 이렇게 뛰어오는 상황을 우리가 인지 못하는 경우도 충분히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차로에서는 이제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되고 멈춰야 되고 그다음에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확실하죠? 신호 위반을 한 게 되거든요. 그렇게 네. 하면 신호 위반을 하게 되면 원래 같으면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신호 위반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12대 중과시 사고에 해당해서 처벌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예컨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하게 되면 기본 6만 원의 벌점도 10점 또 범칙금도 부과가 됩니다. 네. 철저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회전 사고와 관련해서 이번에는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일 때 나타나는 사고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합니다. 보행 신호죠. 녹색. 자, 이럴 때 우리 성대현 씨는 이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가시나요? 아니면은 여기 횡단보도에 빨간불 켜질 때까지 기다리시나요? 저는 양쪽에 사람이 보행자가 아무도 없을 때, 다 지나가고 아무도 없을 때는 슬금슬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없다는 조건으로. 예. 이럴 때 정답은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안 가야 돼요? 진짜? 여기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끝날 때까지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갑니다. 우회전해서 옳지 오른쪽에 저 사람 보행자 지나가네. 가지 마요, 됐네, 제발. 나가도 되겠네 하는 순간 학생이야. 어디서 나타나신 거야? 뛰어들었어요. 보행자 신호 전면 신호도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지금 사고는 신호 위반 사고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번 사고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아, 신호 위반까지는 아니구나. 우회전해서 딱 봤더니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다.
그럴 때는 보행자가 내가 좌우를 아무리 살펴봐도 아무도 없다. 건너려는 사람도 없다. 그럴 때는 조심해서 가도 되지만 그러나 한쪽만 보고 이제 지나갔네 괜찮네 그러면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내 앞에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였는데 저럴 때도 많은 분들이 보행자가 없다고 확인이 자의적으로 되면 바로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번 경우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차량 신호는 녹색입니다. 원래는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진행을 했어요. 차량 신호에 맞춰서 우회전을 했는데 보행자 신호가 나옵니다.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면 당연히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사람이 아무도 보행하지 않으면 서행해서 가도 돼요. 근데 보통은 언제 어디에서 갑자기 뛰어서 보행자가 지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주의하시면서 지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보면 이 사고도 그렇고 앞서 본 사고도 그렇고 이 사고에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알겠습니까? 사각지대가 있어요. 지금. 운전자 입장에서는 볼 수 없는 부분. 예컨대 여기서 조수석 부분 안 보이고요. 이쪽 부분도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회전할 때. 우회전할 때 보면 이쪽만 보기 때문에 이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안 보여. 안 보일 수밖에 없어. 결국에는 양쪽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기는 정상적으로 파란불이 건너갔는데 그렇죠. 어쨌든 간에 사고를 당연히 나를 받겠거니 생각하고 뛰어가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멈추면 사실은 한 번 더 돌릴 수가 있어요. 우회전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우회전 사각지대 비극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최근 3년간 우회전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들을 통계를 냈는데 사망한 보행자가 212명 그리고 부상자가 무려 13,000명입니다. 지금 지난해도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들 꽤 있었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녹색불에 이제 건너던 아이예요. 11살짜리 초등학생이 우회전 대형 트럭에 치였던 사고들 기억나실 거고요. 25톤 화물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초등학생을 치어가 사망했던 사고. 다 이게 대형 차량이에요. 대형 트럭이 놀랍게도 우회전하면서 못 보는 거예요. 대형 차량들이. 더 높이 있으니까 안 보이는구나. 훨씬 더 크고 너무 크니까 못 보는 거예요. 게다가 아이는 또 작고 그렇죠. 비율을 보면 대형차가 사각지대가 너무 넓어서 사고가 더 많이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큰 대형차들이 우회전 코너에서 그 횡단보도 지나간 사람을 못 보는 경우가 있어서 차가 워낙 길다 보니까 부딪혀요. 우회전하면서 뒷부분에 부딪히게 돼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게 특히 우회전할 때는 내가 SUV나 트럭을 모시는 분들이라면 더 조심하고 더 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보이게 밑에.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것이 올해 초에 특히 이 우회전 교통 법규가 바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되는 거냐 이런저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제 7월부터 공표가 됩니다. 이제는 통행 중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해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그러한 적용을 더 강화하겠다 이러한 것이라서 일단은 이제 법조문에 나와 있는 대로 우회전을 할 때에는 먼저 일시 정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청자분들도 이제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있는데 예를 들면 단속에 걸리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아니라 많은 시청자분들 궁금한 거거든요. 이거 얼마예요, 벌칙금이? 이게 우회전 법규를 어기게 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 원 그리고 벌점 10점이 부과되게 됩니다. 이 범칙금을 받으면 벌점이 부과돼요. 이 벌점을 받으면 보험개발원에 이게 정보가 넘어갑니다. 그럼 일정 벌점 이상이 누적이 되면 이게 보험료를 올릴 수 있도록 이 자동차 보험 약관에 명시가 돼 있어요. 2번이나 3번을 위반하면 보험료가 한 5% 그리고 4번 이상 위반하면 한 10% 이상 할증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운전자들이 이제 횡단보도가 나오면 무조건 일시 정지한 다음에 주변을 살피고 운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표시 이게 뭔가요? 김수영 씨. 네, 무슨 표시죠? 회전교차로요. 예, 그렇습니다. 빙빙 돌아가는 회전교차로에 노래도 잘하시네. 회전교차로입니다. 이 회전교차로에서 도는 차와 들어가려는 차 누가 우선일까요? 이것도 진짜 도는 차가 먼저 아닐까요? 저도 이미 돌고 있으니까. 회전하고 있는 차. 회전하고 있는 차. 정답은 도는 차가 우선입니다. 그렇죠. 도는 차요, 도는 차. 그런데 도는 차를 무시하고 그냥 쑥 들어온 차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고로 이어집니다.
너무 부주의했다. 정상대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저 오른쪽에서 오른 차가 가고 있잖아, 우리는. 아예 안 되지. 안 되죠. 안 되죠. 오상진 씨, 저 삼각형 거꾸로 된 거죠? 무슨 뜻이죠? 플레이 버튼 아닙니까? 오징어 게임? 정말 두 분 그러실 거예요? 양보. 양보해야 돼요. 양보하라는 뜻이고. 도는 차가 우선이니까 들어온 차는 양보하고 도는 차가 없을 때 들어야 되는데 저렇게 그냥 쑥 들어오면 어쩌란 얘기예요. 저 상대차는 자기가 직진이기 때문에 그렇죠. 직진 우선 자기 것만 차량. 생각하는 그렇지. 거예요. 직진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간 거야. 중요한 건 여기 과실 비율. 아 진짜. 보통 움직이다가 사고 나면 나한테도 책임이 좀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번 사고는 100대 빵입니다. 100대 0이야. 무조건 서야 돼. 사실 회전 교차로에서 이 접촉 사고 나면 뭐 내가 먼저 들어왔다 무슨 소리냐 난 돌고 있었다 직진 차선이 뭐 먼저 아니냐 맞아. 이렇게 해서 정말 큰 싸움에서 더 정체가 심해지거든요. 서로 잘못일 줄 알았는데 이것만큼 정말 100대 0 확실하게 결정이 근데 됐습니다. 이전에 왜 그랬냐면 이게 규정이 없었습니다. 회전 교차로 통행법은 규정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계속 됐던 게 사실이에요. 아니 교통법이 없었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회전 교차로가 최근에는 많이 보이지만 이게 도입된 게 2010년부터예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고 그렇지만 지금 벌써 한 1,600개 가까이 한 서울 등 전국에 있거든요. 근데 회전 교차로 신호등이 없으니까 차량 정체 해소에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 도입이 많이 된 상황입니다. 실제 회전 교차로 가보면 이게 일반 교차로보다 꽤나 아주 안전하게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교차로 설치한 이후에 교통사고가 24.7% 정도 줄었다고 하기도 하고요. 다른 차량 이렇게 신경 쓰고 이렇게 가지만 사고는 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회전 교차로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 개정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양보하면 맞아. 사고 날 일이 전혀 없어요. 맞아. 회전 교차로에서는 계속 돌 수는 없어요. 예, 계속 돌면 어지러워요. 자신 없으면 계속 돌게 돼. 돌다가 언젠가는 나가야 됩니다. 나가는데 회전 교차로가 2대씩 돌 수 있는 데도 있습니다. 큰 데는 3대씩 돌 수 있는 데도 있어요. 여기서 돌던 차가 나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뚫고 나가야 되죠. 그게 힘들어요. 맞아. 가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돌고 있어요. 쭉 더 돌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이 참나. 아 저건 안 되지 택시. 차로 변경할 때는 깜빡이 켜고 한 칸 한 칸 가야 되는데요. 뒤에서 갈치기 저렇게 치고 나면 피할 수 있나요? 이번 사고도 이 차의 100% 잘못이어야 됩니다. 회전 교차로에서는 도는 차가 우선이다. 기본적으로 도는 차가 우선이다. 들어오는 차가 도는 차에게 양보해야 되고 나가는 차도 내 앞에서 도는 차가 있으면 도는 차에게 양보해야 된다. 회전 교차로는 빙빙 돌아가는 도는 차가 우선입니다. 내가 급하더라도 오른쪽 차가 안 나가면 일단 위반하지 말고 한 바퀴 더 돌면 되거든요. 안전하게. 로타리 한번 들어가면 나오는데 6개월 걸린다는. 저 지금 열받겠지예요. 나갈게요. 정 안 되면 비상등 켜고 손을 내밀어서 이쪽 간다는 거. 나좀 가게 해달라고. 나좀 갈게요. 안 되더라도 한 번 더 돌아요. 그럼요. 더 돌면 얘가 돼요. 돌면 나도 돌자. 같이 돌자. 그리고 이 주위에 있는 차량에게 나 어디로 갈게라고 방향 지시등 그것만 해줘도 돼요. 해주는 게 진짜 이거 매너일 것 같아요. 예. 진입할 때 좌측 방향 등 아니면 진출할 때 우측 방향 등 켜주시고 교차로 진입 전에는 속도를 줄여서 서행을 해야 됩니다. 시속 30km 미만으로 해야 되고 회전 차량이 무조건 우선합니다. 양보선에서 대기한 다음에 회전 차량이 다 통행한 후에 가시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성은 씨. 네?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 얼마죠? 30 아닌가요? 30? 30. 아, 맞았다고 해야 될까요? 틀렸다고 해야 될까요? 왜요? 뭐요? 30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가 넓으면 40, 50, 60인 데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30이죠. 무조건 다 30인 줄 알았어요.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여긴 더 천천히 가야죠. 좁으니까.
와, 큰일 날 뻔했어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안 났어, 안 났어. 다행히 안 났어. 아이고, 심장 떨어져요, 심장 떨어져. 아, 저건 진짜 천천히 가신 건데, 그죠? 그냥 쑥 지나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보다 천천히만 가면 된다? 30만 지키면 된다? 그게 아닙니다. 그럼요. 특히 지금처럼 여기는 신호도 없는 교차로죠. 신호도 없는 교차로에선 서행해야 되고 또 좌우가 확인되지 않으면 일시정지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안 보이죠. 왜? 요 트럭 때문에. 아하! 불법 주차, 불법 주차. 그럼 저 사람 책임 견인해요, 물어야 돼. 견인. 지금 저 앞차는 심지어 횡단보도에 지금 정차해 말도 놨어요. 안 돼. 어디서든지 갑자기 어린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서 갑자기 푹 솟아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 있었어요. 다만 안 보였을 맞아. 뿐이죠. 왜? 불법 주정차 차량들 때문에. 신호도 없는 교차로. 아, 속상하다, 진짜. 너무 속상하다.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차량입니다. 안 보여. 그 옆을 지나기 전에 멈췄다가 가볍게 빵빵 빵빵 하면서 그러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섰다가 천천히 출발하면서 안전을 확인하십시오. 진짜 앞으로는 꼭 저렇게 골목을 갈 때는 신호를 해야 되겠어요. 오른쪽에 유치원이 있어요? 다행이다.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송대현 씨, 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호받는 어린이는 어떤 어린이일까요? 보호자와 함께 있지 않은 어린이. 자, 그럼 이번에는 자전거 탄 어린이는 민식이법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해당됩니다. 자전거가 비록 자동차 차로 돼 있지만 됩니다. 어린이기 때문에 네. 어린이가 탔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뛰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자전거 탄 어린이까지도 사고 나면 만 12세까지, 만 13세 미만이면 민식이법 대상으로 봅니다. 맞아요.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언제 어디서든지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속도 줄이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뭐 몇 킬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보통 한 100m, 길어봤자 한 뭐 2, 300m잖아요. 그동안은 30km도 빨라요. 걸어가듯이. 진짜. 맞아. 그리고 가능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고 좀 옆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으면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정말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이 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큼은 서행해 주시고 주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구역에서 사실 너무 마음 아픈 사고들도 많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서 민식이법이 제정되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민식이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은 있었어요. 과속 감지기 같은 것이 없으면 그렇게 속도를 잘 지키지 않았었죠. 어린이 구역 만약에 사고 나면 무조건 경찰 조사 받아야 됩니다. 사건들 다 보면 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옆에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보여요. 그게 없으면 사실 시선이 확보되기 때문에 사고들이 안 나거든요.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 불법 차량들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실시가 됩니다. 원래 불법 주차하게 되면 4만 원인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차하게 되면 3배 많은 12만 원이 부과가 될 수가 있고요. 단속 적발된 후에 2시간 뒤에도 그대로 주차했으면 다시 벌금이 추가가 됩니다. 단속 간격이 15분인데 5분으로 줄였고요. 절대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어린이집이나 애들 학교 앞에 주차하는 게 절대 안 된다고 들었긴 했거든요. 저학년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빠가 자동차로 이제 등하교 시켜주는 어린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통학 차량 안심 승하차 존이라는 거를 이제 새로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별도로 이것을 신청을 하는데 등하교 시간에는 5분 정도는 주정차를 할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학교 근처가 아이들이 킥보드도 타고 자전거도 타고 이렇게 노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가장 먼저 법규를 준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파트 앞에 학교도 봐도 파란불로 바뀌자마자 애들이 정말 뛰어가거든요.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그렇죠. 어린이들에게 이런 교통법규에 대한 것을 잘 교육을 시켜야 돼요. 맞아요.